행복한 공법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58번입니다. 도시군기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수용권,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한 문제를 풀더라도요, 여러 가지를 다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도시군기획시설사업을 할 때 시행자 보호조치가 아까 타, 분서, 공국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타인 토지에의 출입하고 그 다음에 수용과 사용,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 수용 사용은 일단 여러분 일반법이 공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어느 법? 준용. 그럼 여기에 특례가 두 가지가 있다. 그 특례라는 게 특별한 규정이지. 사업인정 고시를 받아야만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법은 뭐 받으면? 실시계획에 뭐 받으면? 인가고시를 받았다면 뭘 받은 걸로? 사업인정을 받은 걸로 간주해서 이때부터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원래 공치법은 신청기간이 1년이에요. 1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은 무슨 기간 안에? 사업 시행기간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기간 안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여기가 사업 시행지인데 어떤 사람이 땅을 요렇게 갖고 있어. 요만큼은 수용 사업 시행지 들어가 있고 여기 남아있는 땅은 우리가 잔여지야. 이거는 잔지라고 하죠. 여기가 건물이 이렇게 있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이만큼이 들어갔으니까 이 건물을 쓸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땅마저도 수용해달라가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고 사용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대. 그 수용 사용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인접지가 있어요. 인접지. 그 인접지는 이거를 두 글자로 지대라고 하는 거야. 지대. 지대는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돼요. 수용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시행지구보다 더 범위를 넓혀서 확장 수용한다라고 해서 확장 수용 사용이라고 합니다만은 지대 사용은 되지만 지대 수용은 안 된다 하는 거. 요거까지 우리가 알아두면 금상첨화예요.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걸 찾아라 했는데요. 옳지 않은 걸 찾아서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군기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기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지상권을 수용할 수 있다. 자, 권리는 수용할 수 있죠.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기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전세권을 수용할 수도 있고요.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기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정착된 나무를 수용할 수 있다. 그렇죠? 도시군기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 인정할 때 도시군기획시설을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뭐 할 수 있다. 사용. 만약에 이거를 일시 사용이라는 말 대신에 수용할 수 있다 하면 이거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일시 인접한 거니까 지대는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5번.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기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군기획시설을 인접한 토지는 수용할 수 있다. 틀렸죠? 인접 토지는 지대라고 하고 지대는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 수용은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딱 포인트 잡아놓은 거 그대로 바로 적정이 되니까 문제가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이게 기출문제예요. 자, 문제 59번이에요. 자, 이것도 아까 문제 풀었던 문제죠. 오전에. 자,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토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를 하는 도시군기획시설의 부지다. 갑의 토지에 대해 국계법상 도시군시설부지의 매수 청구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도시군기획시설 설치 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누구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B구청장이 아니고 누구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니까 틀렸고,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된다 했는데 안 된다 해서 틀렸고,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 객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매수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못 발행한다. 틀렸다. 5번 4번 매수 의무자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갑과 광역시장에게 알린다. 맞죠? 청구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와 그 다음에 A 광역시장에게 뭐한다? 알려야 됩니다. 맞아요. 매수 청구에 대해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갑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 2층은 맞는데 3층 이하는 맞는데 다세대 주택은 아니잖아요.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여러분 매수 청구니까 자, 다 같이 매수 청구는 다시 10년 다시 6월 다시 2년 다시 3천만 원 다시 그렇죠. 3330 시작. 한 번 더 해봐. 10년 6월 2년 3천만 원 3330 3층 이하 단독 3층 이하 1종 건생 3층 이하 2종 건생인데 뭐는 빼고 단한 노단은 뭐하고 제외하고 공작물 이것이 바로 그 경우니까 딱 걸렸다. 그래서 옳은 거는 몇 번이에요? 4번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60번입니다. 시설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토지는 지목이 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3년 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했는데 의무자가 매수하지 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이잖아요. 몇 년? 2년 틀렸고 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치단체일 때는 채권 발행할 수 있죠. 맞아요. 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고요. 자,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맞죠? 개발행위 허가 받아 3330 할 수 있잖아. 3층 이하 단독, 3층 이하 1종, 3층 이하 2종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니까 맞는 거잖아요. 공작물. 5번 해당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는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죠. 맞아요. 소유자가 시장군수 아니면 시행자가 아니면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하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틀린 거 1번. 너무 쉽죠. 그죠? 61번 매수 의무자인 자치단체가 매수 청구를 받은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매수할 때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소유자가 원하면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매수 의무자 자치단체니까 채권은 발행할 수 있네요. 거기 들어봐요. 채권의 발행 요건은 소유자가 원할 때 부재 부동산 기업의 비업무용의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얼마 3천만 원 뭐 할 때 초과할 때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뭐로 발행한다? 채권. 맞아요.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하고 매수가격 절차는 어느 법? 공치법. 그리고 채권 발행에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비업무용 토지라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에라이 그것도 문제라고 되냐 이 자식아.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시작. 10년 6월 2년 3천만 원 3330. 그렇죠? 노래를 자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 5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로부터 2년 내에 매수하는 건 맞죠? 다시 한 번 더 10년 6월 2년 3천만 원 그리고 3330 기억하십시오. 62번입니다. 시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시설의 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10년이 되는 날에 실효됩니까? 20년입니까? 20년이죠. X야. 2번 지방의회는 결정고시 10년이 지날 때까지 설세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게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됩니까?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잖아.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가 수립해요? 말이 안 되죠. 수립은 누가 해요? 8인이잖아. 8인. 8인이 누구예요? 특광특 시장군수가 국장도지사잖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틀려서. 장기 미집행 시설의 결정에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군수는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국장에게 신청한다. 에라이 나쁜 놈아. 여러분 고개 들어봐요. 해제 권고를 받았으면 국장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하는 거야? 누구에게 신청하는 거야?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신청하지. 와, 국장에게 하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4번 장기 미집행 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한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내에 1년 내에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해야 돼요. 맞아요. 5번 시장군수는 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자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뭐 해야 한다? 고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뭐 한다? 고시를 한다 했는데 이건 어떻게 돼? 시장군수는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고. 자, 뒤에 살짝 한번 봐봐요. 62번은 뭐라고 해놨을까요? 내가요. 자, 지체 없이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고시권자가 시장군수가 아니고 누구예요? 국장, 시도지사 누구? 대도시 시장이 결정권자니까 그 사람이 고시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군수가 고소한데 그게 틀린 거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 좋아요. 63번. 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거는 뭐 이렇게 푸니까 너무 쉽네.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아까 자 다시 한 번 더 10년, 6월, 2년, 3천만 원, 3330. 여기는 1년이야, 6월이야. 6월이죠. 자, 자치단체인 매수의무자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비업무형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 또 나왔네. 틀렸죠. 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10년인데 20년. 자, 고칠 게 없으니까 오만 거 다 고쳐놨구만 보니까. 4번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해야 한다 했는데 여기 봐봐요.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를 때는 관리자가 아니고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 누구에게? 설치 의무자. 틀렸어요. 5번.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하기로 결정낸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몇 년 내에? 2년 내에 뭐 해야 된다? 매수하여야 한다. 몇 년 내에? 2년 내에. 그래서 정답은 다시 한 번 더 5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0년, 6월, 2년, 3천만 원, 3330 노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64번 시설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거. 이거 나왔잖아. 아까 오전반에 풀었던데 오전에 내가 만든 문제하고 한번 비교해봐. 어떻게 다른가. 옳지 않은가. 시설사업을 자치단체가 하는 경우는 해당 자치단체가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시행자 부담의 원칙이라 이거야. 맞죠? 국장은 그가 시행한 시설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는 시도가 있으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시도지사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여러분, 비용을 일부 부담을 수익자 부담금은 무조건 전북하면 틀려. 뭐라고? 일부라고 해야 된다고요. 일부 맞죠? 일부. 그 다음에 3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시설사업으로 공공시설 관리자가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
시행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수익자 부담금은 누가 시행자일 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어요? 누가 시행자일 때? 예?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예? 거꾸로 하는 거 아이고. 행정청이 시행자가 시설사업으로 시설관리자가 이익을 봤을 때 그때 3분의 1 부담을 하지, 비행정청일 때는 수익자 부담금을 매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알아서요? 그 3번이 왜 틀린지 알겠습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게 틀렸다 이거야. 뭐라고요? 행정청이 시행자가 하지. 그죠? 시설관리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만 부담시키는 거예요. 알아서요? 3번이 그래서들. 4번.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소요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국가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뭐 할 수 있다. 융자할 수 있고요. 오케이. 행정청이 아닌 자는 얼마예요? 3분의 1이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맞죠? 정답은 몇 번이래요? 3번. 근데 내가 아까 문제 만든 거는 기초조사 비용 이거 80%까지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더 포괄적인 거니까 알아주시고 정답은 3번이에요. 좋아요. 아무튼 이 문제도 좋고 아까 그 문제도 좋고 좋아요. 65번.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지역이 아닌가. 자, 그러면 이거 딱 보세요.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 지금 몇 번이죠? 65번. 자, 국계법 보게 들어봐요. 국계법은요, 두 가지예요. 자, 국토의 놓고, 자,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계획에 의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계획에 맞게 하는 게 뭐다? 지구기사지야. 뭐라고? 그러니까 지역하고 지구하고 뭐하고 구역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하고 사업하고 지구단위 계획이라. 오케이? 이거는 뭐에 의한 거야? 계획에. 그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무슨 계획? 그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없이 개발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우리는 뭐다? 사적 개발. 무슨 개발? 무슨 개발? 이 사적 개발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뭐 받게 하는 거야? 허가. 뭐 받게 한다? 그 뭐 허가를 해주기 전에 미리 사전에 난개발을 방지하는 게 있어. 그게 뭐라고? 사전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성장관리 방안. 무슨 방안? 누가 수립해요? 유기. 어디를 대상으로? 유보용도지역. 무슨 지역? 유보용도지역이 세계용도지역. 시작.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이런 지역으로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뭐한 지역? 개발 압력이 뭐한 지역? 높은 지역이야. 맞죠? 그럼 여기다가 뭐를 정하겠어? 기건을 짠다고. 뭐를 정한다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오케이? 이거를 규정한다고. 뭐죠? 근데 높이의 제한은 없어요. 왜? 토지에 의한 거니까. 토지 개발을 위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가 안 들어가요. 그거를 여러분 한번 봐봐. 한번 보면 공법이 재밌어져요. 한마디로 진짜. 자, 페이지. 자, 페이지에 62페이지 보면은 성장관리 방안 보입니까? 계획적 개발 유도, 개발 행위 발생 간의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변경 줄치고 거기서 기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고 돼 있죠. 보이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요. 기반시설 설치 변경하고 건축물의 용도만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만 제한해요. 높이는 없어요. 토지니까. 뭐는 없다고? 높이 제한은 없다 이 뜻이야. 자, 그러면 그게 조금 미비하다,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서부노트를 살짝 한번 서부노트가 아니고 기본서를 살짝 한번 보면 되지 뭐. 오케이? 자, 기본서를 살짝 한번 보게 되면 거기다가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딱 보면 돼요.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딱 보면 자, 페이지 126페이지, 126페이지. 자, 127페이지, 127페이지 제일 밑에 성장관리 방안. 보이시죠? 거기서 이제 나와 있고 대상 지역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이 나와. 128페이지. 그거 보니까 도로공원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줄쳐두시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이 높이는 여기에 기본적인 높이고 2번에 용도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와 최고 한도잖아. 그래서 여기는 높이의 최고 한도, 최고 한도가 안 보이잖아.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요거. 그래서 여기 서부노트가 부족하면 책을 빨리 찾아서 한번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기 위한 조건은 허가의 기준이 나오죠. 그 허가의 기준이 우리가 앞에서 나온 대로 개성시 경기면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획과 성장관리 방안,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기반시설 용지 확보가 적정할 것, 면적 규모가 적절할 것. 면적 규모가 주상생자가 1만이고 자, 공업지 공갈 치는 놈이 얼마? 3만이고 그런 놈은 두고 보자 5천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창서씨 또 가야 되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기준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고 허가 후에 사후에 난개발을 방지한다. 사후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개발밀도 무슨 구요? 개발밀도 무슨 구요? 관리구역이 있고 무슨 구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다 이거야. 그럼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 안에 자, 기반시설의 설치가 뭐한 지역?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등 용적률 등의 개발 밀도를 뭐한다? 개발 밀도를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구역. 이것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야. 이게 개발 밀도를 관리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 주거상업 공업지역 외의 지역이죠. 그러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자,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에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 개발행위자에게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게 하거나 거기에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하게 하는 구역, 그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그래서 직접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 부담을 주는 거다 이거죠. 그럼 기반시설 부담을 할 때는 구역이 지정이 되면 1년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돼. 그럼 설치계획이 나오면 이 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거야. 자,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기반시설 설치를 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부담금을, 비용을 부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유발 개수를 따져서, 유발 개수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
그 설치 비용을 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반시설 부담 계획이 나와 있으면 이 계획에 의하고,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으면 산정 공식에 따라서 부과한다. 산정을 해서 부과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계획이 두 가지예요. 기반시설 부담계획이라는 게 있고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구역이 정해지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면 고시로부터 1년 내에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잡아주는 계획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이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할 때 설치 부담, 기반시설 부담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비용을 부과하고, 이게 수립되지 않으면 공식에 따라서 산정한다. 그래서 계획이 두 가지다. 설치계획하고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있다는 걸 머릿속에 딱 이것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문제가 65번, 66번 나와 있는데, 6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지역이 아닌 것, 해당 지역은 기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떤 지역이 이런 지역으로서 뜨는 지역이니까 자, 20% 이상 인구라든가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늘어난 지역. 이거야. 그래서 이런 지역이니까 머릿속에.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가 되거나,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어나거나, 그 다음에 인구가 20% 이상 늘어나는 지역. 이런 뜨는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이다. 그거예요. 자, 아닌 것. 법령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맞아. 뜨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용도지기 변경이 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 맞아. 개발 행위로 인해 기반시설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해서, 부족한 것은 여기지. 여기. 부족할 것이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여기라니까,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라고요. 정반대라고요. 틀렸어요.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 딱 걸렸다. 맞아. 그 다음에 설치가 필요가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 맞아. 이런 지역이 뜨는 지역이야. 해 뜨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답은 3번이다. 이거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거니까 3번이 틀렸구나. 66번.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하고, 녹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오케이.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 절대 중복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복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은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주택별 리모델링 할 때는 완화해줘야 되니까 이때는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아요. 자, 5번.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될 때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 원래가 단독주택이나 숙박시설 등으로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 행위가 부과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도 조금 오전에 좀 안 하고 보니까 아이고야 금방 또 잠잠해지제. 한마디로 이렇게 공부하고픈 거하고 안 하고픈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보세요. 페이지 67페이지. 67페이지 빨리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68페이지부터 봐요. 68페이지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자,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의 신축이나 증축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어디 보는 거예요? 아, 자, 내가 몇 페이지 보라 해서 68페이지 보라 했는데요. 여기 있잖아, 지금. 다시 68페이지. 자,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신축, 증축 행위 줄쳐두시고요. 유발되는 기반 설치하기 필요한 용지 확보를 위해 부가 징수하는 금액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고, 거기 두 번째 부가대상 단독 숙박 200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관로안에 다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만 줄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가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번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 행위가 설치 비용의 부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5번 문제 5번 설치 비용이 부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뭐하는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가 대상으로 한다. 맞아 틀려? 맞죠? 그러니까 내가 찾아주는 주자라 지금 그까지 교색 표지까지. 그러니까 좀 잘 보고 좀 따라와요. 제갈량씨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진짜로? 고마워요. 잘 따라와줬어. 자, 그 다음에 67번으로 갑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했는데 여기서 기반시설이 어떤 거냐 하는 문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의 기반시설이 어떤 거냐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기반시설의 경우는 어떤 건지를 우리가 살펴둘 필요가 있겠죠. 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어떤 시설이 될까요? 공원, 도로, 학교, 폐기물 처리, 녹지예요. 뭐라고요? 공원, 도로, 폐기물 처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는 아니에요. 대학은 아니에요. 뭐는 아니라고? 대학은 아니라고요. 오케이? 근데 그걸 내가 다 집어넣었는데 어디야? 안 보이는 찾으니까 또. 찾으니까 안 보여. 내가 직접 보여줘야 내가 내 속이 편안하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몇 페이지야? 페이지 140페이지 한번 봐봐요. 140페이지를 보면은요, 거기 141페이지에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자, 도로, 2번 공원, 녹지, 학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거야. 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대학이에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뭐라고요? 대학이라고요. 대학은 뭐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정답이 67번이 몇 번이에요? 3번이 왜 정답인지 알았죠? 68번 건축물의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가장 높은 거는 이 유발 개수의 경우는 가장 높은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게 나오는데, 자 64번부터 68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요, 자 굵은 글씨 제일 밑에 위락은 얼마? 2.1 1종건생은 1.3 2종건생은 1.6 숙박은 1.0 주택 업무 체육 이런 거는 얼마? 0.7 보입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번 보면 일종 건생이 얼마? 1.3 공동주택은 얼마? 주택이니까 얼마? 0.7이에요. 의료도 0.7이에요. 업무도 얼마예요? 업무도 0.7이에요. 숙박은 얼마예요? 숙박은 1.0이에요. 뭐라고요?
여기 본 거는 볼펜으로 하지 말고 연필로 줘. 연필. 사랑은 무조건 뭐로 서라고? 어? 어디야? 어디냐고? 잘 따라온다며. 이거 있잖아, 요거 아이가, 요거. 아, 참네. 잘 따라온다며. 뭐 지금 못 따라오구만. 요거. 그치? 그러면 왜 답인지 알아서요? 자, 그러면, 거기, 일종근생이 정답이죠? 얼마야? 1.3이고, 나머지는 0.7인데, 숙박만 얼마? 1.0이잖아. 그래서 가장 높은 거는 몇 번이다? 1번이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69번.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라고 했죠? 맞아요. 당해 용도지역이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 50% 범위안에서 용적률을 뭐한다? 강화. 오케이.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용량이 부자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지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 수가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요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 봐. 일단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20%와 2년이에요. 몇 프로? 도로 점령률 20% 이상. 2년 내에 시설 용량, 수도 시설 용량 초과, 하수 시설 용량 초과, 2년 내 학조 수용 2년과 20% 주의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구역 부담구역은 해제 완화, 여기도 인구 20% 이상,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건수 몇 프로 이상? 20% 이상 늘어난 지역. 아하, 그래서 뜨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새겨주고 가야 돼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보면 되고요. 5번, 4번. 기반시설 득불카드로 납부하고 부가대상 토지와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가 물납이 되는데 물납이 안 된다 걔가 틀렸다고요. 그죠? 현금 신용카드 다 납부하는 거 좋아요. 그 대신에 땅으로도 대납이 가능하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납이 가능하다. 그런데 물납할 수 없다 했으니까 4번이 틀렸다 이 뜻이야. 알았죠? 좋아요. 70번. 기반시설 부담 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아, 노. 절대 중복 지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성질이 달라.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안 한다?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에요.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 대학은 제외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학교예요. 대학은 제외돼요. 오케이? X. 3번.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아까 토지 물납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그죠? 아까는 틀리게 했고 요번에는 맞게 했고 개뿔 그게 그거구만. 그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 허가를 제한하였다.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원에 뭐를 거친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럼 여러분, 개발행위를 제한했다가 연장하기 위한 경우는 중앙도시계획 고개 들어봐요. 이걸 근본을 까먹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을 치는 거야.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권자가 누구냐? 6인이야. 6인이 누구냐고. 특시장 군수라고. 그 사람이 지정할 때는 심의기구가 누구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지. 중앙 나올 일이 있나? 관보라는 말도 안 나오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말도 안 나오고. 오케이? 상식이 상식.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가지고 뭐라고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 문제를 내도 완전히 트릭을 쓰고 앉았네 지금. 구역이 고시가 된 날 2년이 될 날까지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여기잖아. 아까 여기 적어놨는 거 몇 년? 구역이 정해지고 몇 년 내에 1년 내에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1년이 될 날 다음 날이지 2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옳은 거는 몇 번이에요? 너무 쉬워요. 71번.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지 않고 우여사 만머리 사건 나왔어요.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내가 이거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
딴 거 생각하지 마. 외우려고 애쓰지도 말고 뭐 공공성, 복지성 다 좋아. 좋은데요. 분쟁이 야기되는 거는 시끄러운 거는 뭐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관리계 결정 절차 거쳐야 되겠죠. 거기서 제일 시끄러운 게 뭐겠어요? 그렇지. 아이고 무슨 현상? 이걸 무슨 현상? 님비 현상, 님비 현상. 절대 필요해. 그런데 우리 동네는 안 돼! 이렇게 하잖아. 맞죠? 그게 바로 그 경우라고. 아시겠죠?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7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자, 여기는 또 천천히 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재밌어요. 공법은. 처음보다 이제 점점 재밌어집니다. 여러분들하고 점점 가까워지니까. 근데 좀 있으면 선생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야. 왜? 지가 좀 안다고. 아, 있어. 세상 살다 보면 다 있어. 있다고. 자, 지구단위 계획 다 같이 일기미양체 시작. 제갈량시 일기미양체 이야기하세요. 이게 뭔 뜻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 기능, 미관, 양호한 환경, 그렇죠?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어떻게 체계적, 계획적으로 뭐 한다? 관리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지구 단위계획, 누이 좋고 뭐 좋은 거다? 매부 좋은 거다. 맞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자, 도시적 안과 밖에 지정하는데 도시적 안에는 지정할 수 있는 거 임의 지정,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의무 지정, 이거는 꼭 알아라고 했죠. 다 같이 정택이 10년 시작, 시공해 30만 시작, 녹지 상공 변경 30만, 녹주 상공 변경 30만이죠. 이때는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럴 때는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라. 자, 도시적 밖에는 계획관리. 계획관리가 50% 이상일 것. 자,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용도가 폐지가 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지역. 자, 이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구역이 정해지고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3년이 들은 날 다음 날에 구역이 해제가 된다. 자, 구역이 계획이 나오고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5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뭐가 되더라? 계획이 해제되고, 계획이 해제되고 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가주라 이겁니다. 알았죠? 그럼 조금만 가지고도 문제가 풀릴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몇 번이에요? 7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요. 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수 없다. 여기서 이미 지정이 용도지구, 그 다음에 개발지역이야. 그러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지역. 그래서 용도지구는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없다. 틀렸고. 정비법에 따라서 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자, 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해서도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도 다 지정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지역의 개발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가 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목적의 한옥마을을 보존한다. 이때는 주차장은 100%까지 완화한다. 맞아요. 틀린 것은 2번이다 하는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정되면 여기에다가 용도가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그 다음에 높이 제한 1.2배, 이게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5번도 맞고요. 틀린 것은 2번이에요. 73번 지구단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자, 관광특구도 여기에 해당하죠. 개발지역이니까. 맞아요. 도시적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적 바깥에서도 지정할 수가 있어. 맞아요. 건물의 형태, 색채,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차선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한 경우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80%까지 뭐한다? 완화 적용할 수가 있다 했는데 80%가 아니고 100%예요. 100%. 틀렸고. 주민은 시장군수에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 위반을 뭐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것 기지산역,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 용도 폐지되는 거. 그렇죠? 기지산역 맞아요.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을 제한할 때는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알아주면 돼요. 맞아요. 자, 그래서 5번도 맞고 틀린 것은 4번이더라. 100%입니다. 74번.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2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캐는데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해야 된다. 그렇죠? 틀렸고요.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 전부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수립의 기준은 국장이 정하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택이 10년,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정택이 10년. 맞네요. 틀린 것은 2번이다. 자, 7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주택법에 따른 대주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그러하지 않 둘 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뭐는 그렇지 않다. 이게 틀렸죠.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적이 아니라도 지정할 수, 도시적 안과 도시적 바깥에 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적 안에 지정하는 것이요,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것이 이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지금은 전부 다 1종, 2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보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몇 번인가요? 몇 번? 75번 보는 거예요? 몇 번 보고 있냐고 지금? 75번 보냐고요. 빨리빨리 답을 좀 해달라고. 75번에 몇 번? 난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몇 번을 보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몇 번? 75번에 3번. 맞아요? 그럼 도시적이 아니라도 지정될 수 있다. 맞네요? 맞잖아요. 도시적 밖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거야. 맞지? 3번. 개발법에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했는데 고개 들어봐요. 정택이 10년. 시작. 정택이 10년. 시공해 30만. 시공해 30만. 그러니까 개발구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 지정해야 된다. 아까 정택이잖아. 정비구역, 정비사업,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다면 그거는 임의 지정이야. 뭐 한다? 임의 지정. 여기는 정비사업이 끝나고 10년이지.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도시 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20%, 200% 범위안의 건폐율 완화. 아까 봤죠? 여기 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지면 용도가 완화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어요. 건폐율은 1.5, 용적률은 200%, 높이는 1.2배, 주차장 기준은 100%. 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긋난 거죠. 이 건폐율 200%가 아니잖아요. 얼마예요? 150%죠. 1.5잖아요. 틀렸고. 그래서 옳은 것이라고는 몇 번이에요? 3번. 자, 76번. 최근의 문제죠. 26회 내가 박스 문제 많이 나왔다 했잖아. 26회가 10문제 나왔거든. 박스가. 자, 국계법상 괄호 안에 알맞은 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얼마까지? 100%까지 뭐한다? 완화 적용할 수 있어요. 100%예요. 몇 번이에요? 5번. 자, 그다음 77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주민은 이반권자에게 지구단위 계획 변경의 이반을 제한할 수가 있고, 맞죠?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가 있고, 시장 군수는 이반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을 한 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4번.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의 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했는데, 자,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의 기준은 국장이 정하지 시도지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X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4번. 78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따, 문제를 베베 꽈네. 그냥 틀린 거 찾으면 되지 뭐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거 했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거는 틀린 거 찾아라 이 말이잖아. 말 더럽게 만들어놨네 한마디로. 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과 자연공원구역입니다. 고개 들어봐요.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정 대상이에요? 아니잖아. 거기서 뭐가 돼야 돼요? 해제가 돼야 지정하지. 뭐가 돼야 지정해요? 해제가 돼야 지정하잖아. 복합개발 하려면 해제가 돼야지요. 오케이? 바로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도시정비 법률에 의한 정비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죠. 그렇죠. 재건축 사업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도 지정할 수가 있고, 시가와 조정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정할 수가 있고, 주택법의 대유성 사업지구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 게른벨트하고 자연공원구역은 해제가 돼야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79번. 다 햇빛네. 일반 상업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건폐율이 60%고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자가 부지 중 100제곱미터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을 했다. 이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몇 프로인가? 단 조례는 뭐 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번 보라고요. 페이지가 72페이지, 서브노트 72페이지. 이런 것까지 서브노트에 나온 서브노트. 대한민국에 찾아봐. 있는가? 없어. 7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보여요? 줄 쳐봐요.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곱하기 큰 말로 1 플러스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나누기 당초 대지 면적이래. 보여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 한번 해보라고요. 자,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돼요? 자, 건폐율이 몇 프로예요? 60% 곱하기, 자, 큰 괄호 열고요. 뭐라고 했어요? 60% 열고 큰 괄호 뭐라고 했어요? 1 플러스 뭐라고 했어? 제공한 면적이 지금 100제곱미터 제공해놨죠. 그리고 제공면적 나누기 뭐라고 했어요? 나누기 무슨 면적? 당초 대지 면적. 당초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죠.
맞아요? 4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이다 이거지. 그러면 요거 1 플러스 100 나누기 400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1.25) 아니야? 더 빨리 해봐. 계산 참네. 답답해. 1.25 맞잖아. 그럼 1.25에다가 60을 곱해요. 그럼 얼마야? 75% 아닌가? 75% 맞지? 정답이 몇 번이야? 그거 계산하는데 왜 그래 늦어? 계산기 두드리면 되지. 자, 몇 번? 4번. 반장님 오면 머리 아파하겠다. 계산을 안 나와봐. 자, 80번 마지막 건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관광진흥구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잘 봐요. 여기에. 이거는 용도지구 개발지역이잖아. 관광특구는 개발지역이잖아. 그렇죠? 지정할 수 있다. 도시적 외의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아까 봤던 문제 같은데. 건축으로 에드색적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자, 기건이잖아. 맞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지정하여. 아까 봤던 문항 같은데 80%. 80%가 아니고 몇 프로? 100%. 아마 이것저것 섞였는 것 같아. 주민은 시장군수에게 지구단위 계획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도시군을 위반은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고. 맞고요. 틀린 것은 몇 프로? 100%잖아요. 그렇죠? 너무 쉬워요.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역시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인데 자, 내가 이 얘기를 했죠. 기출문제의 유형은 일단 여러분 한 50% 참조하세요. 똑같은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 그 대신에 기출문제를 내가 강의할 때 이거 문제가 좀 좋은 게 뭐냐면은 나는 이 기출문제를 공인중개사의 기출문제만 정리한 거 절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플러스 그것도 24회 이후의 것만 정리해서 그 전에 거는 아무 쓸모없어요. 다 법 틀릴 거야. 중개사,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 자, 이거를 다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기출문제를. 그래서 물론 최근에 게도 설명해 줍니다만은 공인중개사 기출, 주택관리사 기출, 감정사 기출까지 다 정리해 놨으니까 같이 보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유형이 이렇구나 하는 거. 근데 감정평가사 기출문제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보다 수준이 좀 낮아요. 관계법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참조는 한데 그걸 우리가 역이용해서 잘 정리를 하면 아주 좋은 문제를 찾아낼 수 있고 똑같은 문제도 실제 문제에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